저는 때를 알려주고 천운을 이어주는 라이프 코치 진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촌의 꿈 하게 되면은 회장님의 꿈을 이렇게 소개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정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이 운촌 회장님을 중심하는 이 운촌가의 꿈이 어떤 꿈이어야 되느냐, 꿈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회장님 사무실을 방문을 했더니 운촌이라고 하는 그 백운학 선생님이 지어진 호가 걸려있는 액자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게 운촌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그게 아마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느낌은 있었지만 운촌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10년 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촌이 무슨 뜻이냐? 운촌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제가 볼 때는 이를 운자에 마을 촌자를 썼는데,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생각하면서 해석하기로는 운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촌이다. 이상촌. 그러니까 이상촌에 대한 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운촌이라는 뜻은 가보고 싶은 마을이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을이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의 마을이다. 그런 이상촌을 이 땅에 한번 건설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파라다이스의 꿈을 가지고 한 마을을 건설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운촌, 이상촌에 대한 본래 설계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상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운촌 회장님이 이루려고 하는 운촌은 어떤 촌이냐? 그럼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상촌은 어떤 촌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그 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던 그런 마을은, 우리가 아기 낳으면 삼신 할머니한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척국밥을 지었을 때 삼신 할머니한테 맨 먼저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혹시 아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 첫 번째는 이 아기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 이제 얘가 아들 같으면 참 좋은 색시를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 얘네들이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 욕심 부린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그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는 세 가지의 소망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놓고 세 가지 축복을 했어요. 하나는 생육하라, 하나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다 다스려라.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애들을 낳아가지고 삼신 할머니한테 부모가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잘 자라라. 그러면 이렇게 어떤 병들지 않고 건강한 청년으로 여기 우리 미남 청년들처럼 이렇게 잘 자라면 될까요? 그런데 몸뚱아리만 잘 자라면 되겠냐 이런 얘기지. 몸뚱아리만 잘 자라도 되겠냐. 예? 우리가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어서 얘가 참 이 곤지곤지한다. 얼마나 귀여워요. 잼잼을 한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도리도리를 한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놈이 10살이 돼도 곤지곤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20살이 돼도 도리도리밖에 못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잘 자라라는 뜻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쓴다면 개성을 완성하라. 인격자가 되라. 그러는 개성을 완성하라는 말은 너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어라. 다 똑같은 놈 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서 부부가 동물들처럼 새끼만 그냥 낳으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부부에 대한 예를 지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만난 아내는 우리 지구의 그 전 인류의 70억 중에서 반이 지금 35억이 여자니까 35억을 대표로 해서 나한테 오는 배우자잖아요. 배필이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35억 중에 내가 만난 남편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얘는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 만물을 그냥 내 것이니까 산에 가다가도 이쁜 꽃이 있으면 바로 꺾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꽃을 사랑하고 꽃을 아끼고 있는 그대로 잘 살펴줄 수 있는 그런 터전 위에서 부자가 되라. 아무리 우리가 어떤 운촌의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하다. 제대로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2, 3촌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운촌의 이것을 격이라고 해보자. 2, 3촌의 품격. 운촌가의 품격이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운촌 회장님이 생각하는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은 정신, 정원, 정행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라. 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 운촌 선생님은 저한테도 그랬어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예?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게 정언이에요. 세 번째는 정행이라. 누구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않고 못
말고 반듯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 운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한, 그래서 이 상촌에 운촌가에 사는 사람들, 운촌가의 자녀들, 자식들은 이렇게 정신정은 정행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운촌가의 가격이를 그 가문의 격이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참 사랑을 해야 돼. 참 사랑을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부자 간에는 부자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회장님이 오늘 낮에도 저한테 난 너무너무 우리 애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참 젖을 주고 먹을 것 주고 키우고 아끼고 목숨 걸고 지켜주고 그런 사랑은 동물들도 다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은 동물들도 사랑한다. 그럼 우리 인간의 사랑, 우리 인간으로서의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실 텐데, 사랑의 매력 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에리 프롬이 썼는데, 거기에 소개한 사람이 사랑을 잘 설명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자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한 다음에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나무를 비유한다면 이 자식이 지금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박달나무인지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응? 자식은 지금 대나무인데 너는 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냐? 왜 흔들리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얘는 대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 불면 흔들리는구나. 응? 이렇게 자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해한 다음에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대나무니까 대나무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대나무로 인정을 해주고 대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처럼 안 죽게 목숨 걸고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하고 싶은 일에 행복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자꾸 주장하지만은 효도를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100을 효도하면 자식은 반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온 효도를 하고 자식은 반 효도를 합니다. 아버지 잘 들으셔요. 아버지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효도라는 게 뭐예요? 효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를 첫째는 관심 갖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있는 그대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부모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첫째는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했으면 우리 부모의 그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어떤 그 목적과 이상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 부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건 싫어. 그래가지고 참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열이라는 표현인데 열려는 있어도 열람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열려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사랑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남자도 사랑을 아주 참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역시 부부간에도 아내의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하고 책임을 그 남편과 그 아내의 행복을 책임을 져주는 이게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는 가정을 참 가정이라고 합니다. 참된 가정. 세 번째, 이상촌, 문촌과의 품격이 어때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풍요롭지 않으면 안 돼.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을이라야 정말 우리가 거기가 부럽잖아요.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넉넉하니까. 그런데 넉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넉넉하게 한 그 집안을 우리가 가봤을 때 그 집안이 정말 맨날 도박이나 하고 남자들은 바람이라 피우고 가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돈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경제력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 마을은 돈이 없어서 그 집 못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 고급스러운 문화가 있어야 돼. 그 마을에.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품격 있는 집안에 가면 그 선비들이 참 시를 쓰고 그림을 또 그런 그 시를 발표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예? 또 그 아름다운 예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 그것이 바로 격이 있는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회장님 사무실 방문했을 때 문촌 문화사상연구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 제가 참 반했습니다.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냐? 문화를 중요시 생각하냐? 제가 여기 와서 딱 보고, 문촌 갤러리라는 간판을 보고 내가, 너무나 내가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문화가 뭐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겁니다. 문화는 인간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고추, 마늘 이런 건 다 자연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자연이 길러놓은 거잖아요. 농사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 배추, 마늘, 고추, 생강 이런 거 넣어가지고 뭐 합니까? 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김치를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옷을 그냥 처음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참 품위가 있고 멋있게 이쁘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지어낸다. 이게 문화다는 거죠. 문화. 그 문화가 있는 마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 이제 먹을 걱정 없어. 넉넉해.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 중에서도 고급 문화가 그림이 있고 예술이 있고 춤이 있고 이런 문화가